어젯밤에도 대구에 열대 현상이 나타나자 더위로 잠 못 이룬 시민들은 늦은 밤까지 더위와 힘든 싸움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전기 의무 감축이 시작돼 대규모 전기 사용자도 단속이 실시됩니다.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이 기업 이전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로 또다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이 농산물 생산,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공품들을 키우며 스스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틀째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열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폭염 경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도 대구는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밤에도 잠 설친 분들 많으시죠? 대구에는 이틀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도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16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대구와 경산, 포항 등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와 포항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안동이나 문경, 예천 등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당분간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이렇게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잦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장마가 주춤한 사이에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대구와 경북 지역은 이틀째 열대 현상이 이어지면서 도심에서는 더위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 9시가 가까운 시간이지만 대구 도심 기온은 여전히 30도에 가깝습니다.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한 밤 공기에 시원한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이 몰려 낮처럼 붐빕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싱싱한 제철 과일을 고르고 시원한 음료도 마시며 더위를 쫓습니다. 시원하고 일단은 좋으니까 친구도 만나고 장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요. 서적 코너는 아이들 차지, 독서 삼매경에 빠져 더위를 잊었습니다. 엄마는 장 보고요. 저는 시원한 데서 책 보니까 좋아요. 여름의 불청객 열대야의 시작을 알리는 듯 냉방용품 매장에 발길을 멈추는 사람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방마다 있어야 되니까 한 대 더 사러 왔거든요. 탁 트인 도심 외곽의 공원도 피서 장소로 인기입니다. 나는요 춤을 출 거야. 뽐내는 토마토. 잘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가족끼리 옹기종기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밤에 나오니까 공기도 좋고 집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네. 장마가 주춤한 사이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도심 속 피서 행렬은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가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추진과 관련해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정부가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재산세를 인상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의 조세 부담으로 주택 소유 욕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주택 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및 재산세 인상이 지방 세수 감소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라며 취득세율 영구 인하 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4년제 대학 8곳이 교육부의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대상 학교에 선정됐습니다. 대구권 대학은 경북대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4곳이 선정됐고 경북권은 금호공대와 안동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4곳입니다. 올해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는 전국의 4년제 대학 150곳이 신청한 가운데 1단계 평가를 거쳐 모두 90개 대학이 선정됐고 2단계 평가를 종합해서 이달 말 대학별 지원 금액이 최종 확정됩니다. 올해 말로 확정된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이 최근 또다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사택이 완공되지 않아서 기업 이전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인데 지역사회의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최양식 경주시장은
한수원 조기 이전의 재검토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내려오너라. 이거야말로 아주 준비되지 않은 그런 게 아니겠어요. 한수원 노조도 같은 입장입니다. 경주에 사택이 없는 상황에서 900여 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내려올 경우 임시 사옥인 월성원전과 가까운 울산에 직원들이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해야 할 시의회도 재논의와 조기 이전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수원은 경주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긴급 보도 자료를 내 진화에 나섰고 정부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네. 조기 이전을. 예. 그렇기 때문에 불전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수원 본사는 당초 내년 9월까지 이전하려던 것을 경주시의 강력한 요구로 지난해 4월 국가정책조정회의 때 조기 이전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한수원 본사 위치를 놓고 양북과 시내권으로 양분돼 4년 넘게 반목을 겪고도 이전 시기와 관련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북면에 건설될 사옥은 인허가 절차가 끝나질 않아 착공이 미뤄지고 있고 자율형 사립고는 입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패장 주민 투표를 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경주의 새로운 활력으로 삼고자 했던 한수원 이전이 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최근 보도한 어린이집 문제를 구청에 제보한 공익제보자 신상 유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기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는 대구 동구청이 최근 어린이집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해당 민간 어린이집에 유출하고 감사 또한 형식에 그쳤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2시 동구청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제보자 신원 유출 등으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퇴사를 강요받고 동료 교사들로부터 고립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행정기관이 보육교사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상습절도를 일삼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절도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8살 류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복역했던 류 씨가 출소 직후 석 달 안에 6차례나 절도를 했고 절도 금액이 큰 데다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지난 2월 출소한 뒤 석 달 안에 차량 2대 등 6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치고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문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을 하는 상점에 이어서 다음 달부터는 대규모 전기 사용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에너지 사용 제한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제조업체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2일 사이 피크 시간에 29차례에 걸쳐 제한량보다 전기를 더 썼다가 최근 과태료 1,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구미의 한 업체는 같은 기간 단 하루만 제외하고 제한량보다 전기를 더 사용했고 여기에 대해 과태료 1,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렇게 지난 겨울 의무 감축량을 넘긴 업체는 전국적으로 380여 곳.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대상 업체의 4분의 1가량인 130여 곳이 적발돼 5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기를 더 사용해서 과태료를 내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공항이나 의료기관 등 일부 건물을 제외하고는 또다시 전기 의무 감축이 시작됩니다. 올 8월 달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공급 능력은 7,700만 킬로와트인데 비해서 우리 수요는 7,900만까지 그래서 한 200만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대상 업체와 기관이 겨울에 비해 절반 정도 줄었지만 규제 시간과 감축해야 하는 양은 늘었습니다. 업체들은 업종에 따라 기계를 끌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낮에 일을 못하고 밤에 할 경우에 야간 시간 같은 걸 어차피 그런 거는 정부에서 피크타임에 쓰지 말라고 해갖고 그래 하니까. 사상 유례 없는 전력난에 사상 초유의 과태료 부과.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의료관광 육성을 위해서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한 단계적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최재원 박사는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중국 의료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마케팅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 후보 자본에 대한 맞춤형 의료 관광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문화 자원과 접목한 스토리텔링 개발이나 메디텔 사업 같은 민간 사업에 대한 투자 연결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의 강점인 양한방과 중의학을 연결하는 의료관광 상품을 통합의료진흥원과 연계 개발해서 중국 환자 유치에 대한 대구의 차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와 의료 로봇 분야의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의료 IT 융합 기술 교류회가 열립니다. 대구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 연구센터는 오늘 오후 기업, 병원,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IT 융합기술 교류회를 갖고 첨단 의료 IT 원천 기술과 기업 지원 사업과 계획 등을 소개합니다. 두 기관은 오늘 기술 교류회에서 병원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 과제를 선정할 때 활용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농산물 생산, 판매 위주였던 우리 농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품질뿐 아니라 다양한 가공품들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노애락, 인생을 닮은 5가지 맛의 열매 오미자. 천식 치료를 위한 한약재로만 사용되던 것이 지금은 7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가공 제품으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체험과 축제, 관광까지 가미되면서 문경 오미자는 연매출 1,000억 원대 효자 장목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차 가공산업, 또 3차 관광 서비스 산업과 연계한 6차형 농업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 최고 품질로 평가받는 영주의 장수 생강도 오미자의 성공 신화를 재현하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을 꾸리고 가공 공장을 세워 다양한 가공 제품으로 승부를 걸 계획입니다. 또 우리가 생강 절편, 또 가루, 또 생강으로 해가지고 액기스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또 좋은 생강 제품들이 앞으로 우리 구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산물 가공 산업이 제자리를 잡으면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농업이 미래의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순금으로 불교 경전을 베껴 쓴 금자사경 전시회가 봉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주재호, 이순자 작가가 법화경 7만 자를 순금으로 쓴 작품 2점을 포함해 지장경과 약사경, 금강경 등 불교 경전을 금가루로 베껴 쓴 작품 4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화경은 한 작품의 길이가 140m에 달하는 대형 작품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올해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 15,000여 개 업체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단속을 한 결과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450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80여 곳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160여 곳에는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거짓 표시 위반 유형으로는 쇠고기 62건, 돼지고기 58건, 쌀 20건, 닭고기 15건으로 주요 4개 품목이 전체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중구, 북구, 수성 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시니어클럽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중구 시니어클럽의 경우 5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면서 A등급을 받은 시니어클럽에는 국비와 시비로 2,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줘 사업 개발과 교육, 연수 등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에는 7개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대구 동구와 서구, 남구와 달서 시니어클럽은 B등급을 받아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대구에는 이틀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낮에도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대구와 경산, 포항 등 일부 지역은 폭염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와 포항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지금 중북부 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안동이나 의성 등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기온 대구 35도, 청도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4도, 김천 35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